칼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용도와 기능에 맞게 돌, 청동, 철,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져 다양하게 발전한 도구이자 무기이다.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도검 제작은 검의 용도에 맞는 철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된다. 칼의 크기와 모양별로 잘 나온 철을 고르는 일부터 칼의 제작은 한 자루를 만드는데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소요되는 기나긴 여정이 시작된다. 공장 한켠에 마련된 작은 가마에서 가스불로 쇠를 달궈서 칼의 모형을 신중하게 잡아나간다. 처음에는 돌을 깨거나 갈아서 만든 돌칼이 사용되었지만 청동기 시대에 간 돌칼 형태로 전형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양날의 요령식 동검과 같은 특정 계층의 권위 상징물로 칼이 출현하였다. 도검이라면은 도는 왜 나를 도라고 그러고 양날을 검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도검이라고 이제 편의상 부르는데 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굳이 나누자면은 도와 검은 외날은 도, 양날은 검 그렇게 부릅니다. 이어지는 과정은 칼에 날을 세우는 작업으로 그라인더를 통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철의 양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요령식 동검을 계승한 한국식 동검이 전쟁 무기로서 입지를 굳혀나갔으며 마침내 원삼국시대부터 철제칼이 등장하여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전쟁 무기로서 위력을 발휘하였다. 청동칼은 철기문화의 유입, 확산과 함께 철제 칼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한국식의 청동기는 급격히 줄어들고 칼을 비롯한 대부분의 무기가 쇠로 만들어진다. 이제 칼의 소재가 청동에서 철로 바뀌어 강력한 철제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라인더로 1차적으로 날을 세우고 나면 더 세심하게 회전하는 벨트로 된 사포에 갈아서 칼날을 만들어야 한다. 아주 자칫하면 날카로워지고 있는 강철에 손을 다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칼의 장대화와 기능에 따른 분화가 완료되어 전쟁 무기로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각 지역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국가 형성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비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을 대표하는 칼은 군사용의 환도와 장도, 호신용의 창포검과 횃대, 좌장검 등이 있다. 26 지나가다 우연히 그 군부대에 그 펜말이나 펜아트 기념품 파는데 진검이 있어서 그걸 보고 아 저기다 장식을 넣고 좀 조각을 넣었으면 좋겠다, 세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연찮게 칼에 반해서 이제 칼 공장을 찾아갔죠. 기술을 좀 배우자, 좀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칼 공장에 그때 입문하게 됐습니다. 가득 찬 기름통에 칼을 담궈서 가스불로 철의 강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작업은 칼의 기본이 되는 강성을 높임과 동시에 가스불로 철의 그을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주는 감각적인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장도는 긴 자루 끝에 폭이 넓고 긴 칼날을 끼운 칼로서 월도, 언월도, 언월 청룡도 등이 있다. 길이 2m의 언월도는 너무 무거워 실전보다는 훈련이나 행사 시 시위용으로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의 반차도 등에서 그 모습이 확인된다.
호신용 도검은 위급할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소지했던 칼로서 창포검과 횃대, 좌장검 등이 있었다. 창포검은 임기응변으로 칼이나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검이다. 횃대는 천장에 매달아 옷을 걸쳐놓는 데 사용하다가 유사시에는 무기로 사용하였다. 탄소광하고 특수광하고 하이스광 이렇게 세 개 씁니다. 경도가 탄소광하고 특수광하고 하이스광이 있는데, 탄소광은 경도는 좋지만은 인장력이 좀 약해요. 그걸 감안한 게 이제 또 특수광이라고 그런 강판을 저희가 씁니다. 이제부터 철의 작업이 아닌 목공의 작업이 시작된다. 칼을 만드는데 목공 작업이 왜? 라는 의아심이 들지만 칼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칼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칼집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나무 각재의 가운데에 칼을 맞는 홈을 파고 두 개를 이어 붙이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칼집의 틀을 잡아준다. 조선시대에는 전쟁의 주력 무기인 궁시가 차지하고 칼은 실전 무기로서의 중요성이 저하되었다. 문과시험 과목에 기승술, 궁술, 창술은 있지만 도검술은 빠져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 또 조선시대에는 무보다 문이 숭상되었으므로 칼이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임진왜란 때부터는 화력 무기인 총을 사용하게 되면서 전투용 도검은 더욱 쇠퇴하였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용 칼은 다양한 용도로 분화되고 제작 기법도 발달하면서 각계각층으로 보급되었다. 전국 어디에나 큰 마을에는 대장간이 생겨서 부엌칼을 자유로이 만들어 공급하였으며 여인들과 선비들은 전문 공방에서 제작된 은장도로 대표되는 소형의 장식칼을 소지하면서 호신, 의장, 실용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실전 무기로서 칼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 구한 말의 신식군대는 마침내 전통 무기인 대도를 버리고 신식 군도를 폐용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주로 의장용으로 사용되고 실전 무기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일본군의 군도가 치안과 무력 진압용으로 사용되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군인이나 순사는 물론 관리나 학교 교사에게까지 칼을 채워 무단 공포 정치의 상징물로 사용하였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군대나 경찰에서도 칼이 완전히 사라진다. 군대에서는 총기만 사용하고 경찰에서는 칼 대신 경찰봉이라는 나무 방망이를 차게 되었고 군도는 군사적 의장용의 잔영만 남게 된다. 칼은 고대 이래 생활도구, 전쟁 무기로서뿐만 아니라 사악한 기운을 끊고 재앙을 막는 도구로도 인식되었다. 조선시대 임금이 사용한 어도, 임금의 좌우에서 호위하는 관원이 폐용한 운검, 벼른검, 사악한 기운을 끊고 재앙을 막는 의미로 사용된 인검 등이 의식에 사용되거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다양한 칼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박물관에 고증된 이제 자료, 논문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정확히 이제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교수들하고 협력해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태조 이성계의 어도는 몸통이 등 쪽으로 약간 휜 곡도지만 칼끝은 날 쪽으로 휜 독특한 형태의 칼이다. 손잡이는 물고기 가죽으로 감싸고 그 끝에는 용머리를 조각하여 단청으로 채색한 후
용의 턱에 철환을 달고 붉은 수술을 드리웠다. 칼집은 나무에 한지를 바르고 다시 어피로 감싼 후 두껍게 주치를 하여 왕의 위용을 드러내고자 했다. 웅검은 자루와 칼집을 상어 가죽으로 장식하였는데 어피의 무늬가 용이 내뿜는 상서로운 구름과 같다 하여 웅검이라 하였다. 칼집이 완성되면 이제는 칼집에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미나들을 많이 그린다. 이처럼 칼 제작의 작업은 철공 작업, 목공 작업, 그리고 그림까지 다양한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기에 배우는 과정이 보통 15년에서 20년은 좋게 걸린다고 한다. 진검은 스포츠로서 검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유단자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데다 배우는데도 한 가지 기술이 아닌 철공, 목공, 그림, 그리고 조각까지 다양한 기술의 종합으로 탄생하기에 배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에 쉽사리 접근을 못하고 있다. 전화로 문의 오는 친구들은 좀 제법 돼요. 근데 이 친구들도 막연한 생각에 그냥 영화나 보고 칼 그러면 뭐 니폰도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칼을 좀 배우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보면은 나이가 너무 젊은 친구들이라 또 내가 미래에 그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사정 얘기하면은 몇 번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고도 합니다. 예. 이게 좀 안정되고 그러면은 좀 제자들을 양산으로 좀 많이 키워서 많이 좀 우리 것을 재현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분들을 좀 모집하고 있는데 몇 번 오셨던 분도 힘들어서 한 달을 못 넘기고 그냥 바로 가시더라고요. 칼의 상징적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인검 혹은 칠성검이다. 인검은 인년, 일월, 인일, 인시에 만들었는데 12간지 중 호랑이를 뜻하는 인이 양의 성질을 지녀 음습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여겼다. 인이 4번 들어가면 4인검, 3번 들어가면 3인검이 되는데 칠성검도 인검의 범주에 든다. 인검은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북두칠성과 같은 별자리나 주문 등 다양한 상징을 상감에 넣었다. 이 칼에는 일본 칼, 중국 칼 다 있지만은 저희 나라의 칼을만큼 그 띠돈이라는 게 있고 칼의 그 벽세의 의미 가지고 있는 칼은 다른 데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칼들이 많이 있어요. 예. 주술적으로 있는 하나 예를 들면은 신들의 칼이라고 해가지고 4인검이 있고 칠지도가 있고 정말 칼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계 장군님의 어도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명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묻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 꿈은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서 다시 정말 우리 칼이 얼마나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날에 조각을 해서 한껏 멋을 끌어올린다. 아무런 밑그림도 없이 정영훈 도검장의 손끝의 감각으로만 조각을 완성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삼국시대 이래 장식 대도로 대변되는 화려한 칼에는 당대 최고의 금속공예 기술이 망라되어 각 시대별 금속공예 기술을 파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칼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실생활과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칼에 얽힌 전설, 설화, 민담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조각까지 마치면 아주 작은 숫돌을 이용해 칼의 날을 갈아줘야 한다. 칼의 날을 갈아주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작업으로 아주 세세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갈다 보면 손을 베이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기에 집중에 또 집중을 해야 한다. 도검은 장수의 굳건한 기계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남이의 한시와 김종서, 이순신의 시조의 칼은 엄청나게 큰 장도로서 군대의 지휘 또는 위엄을 갖춘 용감한 장수의 상징물로 묘사되었다. 우리 칼이 정말 일본도도 능가하는 그런 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올 그 박물관에 있던 칼을 끄집어내는 칼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정말 한번 재현해보고 한번 널리 우리나라 복음이 있다는 거를 좀 선전하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께 좋은 게 왜 좋은가를. 환도는 길지 않은 칼 몸이 등 쪽으로 약간 휘어 있고, 손잡이와 칼 몸 사이에 칼 코등이가 있으며 칼집에 고리를 달아 허리에 찰 수 있도록 만든 칼로서 요도 또는 패도라고도 한다. 문화재청에서 좀 우리끼리 이렇게 전통 일을 하는 사람한테 좀 도움을 조금만이라도 줬으면은 더 우리 것을 더 하나라도 더 많이 복원하고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재청 같은 데서 좀 박물관이라 이런 도금 박물관 같은 거를 해줬으면 더 할 바가 없습니다. 완성된 칼을 정령훈 도검장의 테스트를 거쳐서 비로소 검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용인에 위치한 무예단 연습장이다. 이곳에서는 몇몇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용인의 한 시장의 상설무대에서 정기적으로 갖는 공연 내용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이다. 논의를 끝내고 나온 이들은 야외에서 공연에 선보일 활쏘기 연습을 진행한다. 활쏘기는 세 가지의 공연을 선보이는데, 정사와 앉아서 쏘는 좌사, 그리고 뒤로 돌면서 쏘는 배사로 구성을 할 예정이다. 야외에서 활쏘기 훈련을 하는 무예 단원들은 진검을 이용해 대나무 베기 연습을 한다. 진검은요, 원래 검도는 궁극의 목적은 투쟁을 위해서 자기 몸과 나라를 위한 호국무의 상무정신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정신, 호국무에 대한 기본 정신, 상무정신, 그 끝은 우리 선사시대부터 만년을 이은 한반도의 역사처럼 그 속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무료 공연. 주말이지만 이른 시간인 탓에 많은 관객이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최선을 다해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전쟁에서의 용검수를 춤으로 승화하여 전쟁에서 죽은 전사자의 넋을 위로하며 칼을 휘두르며 추는 진주검무도 신라 이래 고려에서 조선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활과 진검을 사용하기에 공연 중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초집중을 해야 한다. 비록 오랫동안 수련을 해온 무예 단원들이지만 활과 칼을 이용해 공연을 하다 보면 대나무의 파편들이 관객에게 튈 수도 있기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동선을 짜야 한다. 목검의 운동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검형이라든가 자기 수련하는 데 있어서 기본형이나 아니면 새로운 동작을 창작할 때 목검을 많이 하면서 연습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본 잔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라 생각하면, 진검은 뭐냐면 한 번 잘못 사용하면 타인을 위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위해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고도의 정신력과 자기에 대한 집중, 그리고
한치 흐트러짐 없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적인 발전을 위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운 이들의 소원 들어주오. 눈부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여기 너 위해 꿈은 이루어지리. When the night is fallen softly, gently, only you can save us, mother's love in the night. 칼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시대에 따라 그 재질은 물론 그 용도와 기능 역시 시대적 요청에 맞게 변화하였다. 그 결과 가장 보편적인 도구이자 무기로서 칼 그 자체의 시대적 흐름 파악은 물론 이와 공반되는 다른 고고학 자료의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되고 있다.